그리고 대개 서원 앞에는 요 앞에 하마비가 서 있는데 여기는 하마비가 없어요. 하마비하고 하마평하고 조금 다른데, 하마비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것이고, 하마평은 왜 요새 누가 장관 되겠다 누가 장관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하마평이고, 이 문은 외산문으로서, 외산문은 내산문하고 반대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동입 서출,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나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운데 길은 신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다니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 안에 현판에 중림서원이 있고, 요 앞에 유도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만 그래요. 유도문이라는 것은 도의 길을 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안으로 또 들어가시죠. 외산문을 들어오면은 양쪽에 강당이 있는데, 이쪽은 대원 그때 해소이 돼 가지고서나 강당은 없는 것입니다. 향교하고 서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서원은 들어오면서 공부방이 양쪽에 강당이 있고, 향교는 사당이 있습니다. 서원은 사립학교로서 강당 뒤에 저 뒤편에 사당이 있고, 향교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그 뒤에 강당이 있는데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교육을 하고 제사 지내고 지방자치하고 문화발전, 토론, 논술, 글짓기, 전학 후묘라고 해서, 전학 앞에는 학문을 닦는 곳, 뒤에는 사당이 있는 곳, 이러한 것이 서원의 하는 일인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음력으로 3월 15일, 9월 15일 제사만 지내고 다른 일은 하지 않거든요. 이 헌장단이라는 이 글씨는 송시열 글씨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림서원은 지방문화재 76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외산문을 들어오고 양쪽 동제와 서제 양쪽 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사당위로 올라가는데, 사당 올라갈 때도 그냥 덤성덤성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씩 이렇게 뛰어면서 올라갑니다. 외산문을 통과해서 지금 이제 내산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따라오시죠. 이 비는 항상 서원비거든요. 그 다음에 중림서원, 중건비,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것은 단소비, 그 다음에 이쪽은 준수라고 해서 술 따를 때 술 두름이 준자거든요. 그래서 술 따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이, 성원, 김장생 첫 번에 세 분을 모셨다가 나중에 조광조, 이황, 송시열 세 분까지 합해서 6분을 모셨는데, 이 6분이 전부 문묘에 배양된 분이라고 해서 이 서원을 육현서원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6분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암 조광조 선생님부터 쭉 이렇게 6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이러한 것을 교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신좌교의라고 하거든요. 신이 앉는 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상도 이거보다도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 제물도 이렇게 높게 진설을 하는데, 그 의미는 이 양반들을 좀 높이 받드는 그런 형식에서 높게 이렇게 진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향로가 없는데 다른 데 가보면 향로가 있어요. 그 향로에 이러한 것도 있어요. 난초가 그려져 있고 박쥐가 그려져 있고 사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향을 피웠을 때 향이 모락모락 올라가서 그런 것을 응전이라고 하는데, 향이 모락모락 올라가서 그것을 타고서나 신이 내려와서 진설을 하신 것을 잡수고 가신다, 그런 의미. 또 하나는 난향이라고 해서 난초의 향기와 사슴의 향기가 천지를 진동시켜서 어른들이 내려오시게 하는 그런 의미의 향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향로가 없거든요. 다른 데에 가셔서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임리정입니다. 임리정은 여기 있는 것처럼 1626년 인조 4년에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강학하는 곳인데 여름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엌이 없고 그냥 함실 아궁이만 있고 온돌방 하나에 노마루와 마루를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비각은 김상현의 글씨가 써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전전긍긍 여임 박빙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몸가짐을 그렇게 단정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임미정이라는 그런 명칭도 여기에서 시경에 나오는 여임 박병의 이 글 속에서 따다가 임미정이라는 정자 이름을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는 조선 유학의 산 김장생 선생님이 강학하던 곳으로서 여기 중림선과 임리정과 팔계정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여기에서 김장생 선생님의 그 손들하고, 그러니까 여산 현감, 용안 현감, 석성 현감, 은지 현감, 그 다음에 송시열, 송기류, 송기열, 그 다음에 윤순고, 윤순구, 윤순기, 그렇게 11사람이 황산기행이라고 해서 여기서 시도 짓고 유람도 하던 곳이 바로 이 임리정입니다. 이게 임리정인데, 임리정의 현판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따가 들어가 보시고, 이 건물 구조는 정면 3칸과 측면 2칸으로 되어 있는데, 아궁이가 함실 아궁이라고 해서 온돌방으로서, 그 부엌은 없는 온돌방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는 마루방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온돌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누마루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마루는 학생들은 요 낮은 데에 좀 앉고 선생님은 좀 높은 데에 앉아서 강학을 하던 곳입니다. 김장생 선생님이 여기서 강학을 하던 것인데, 이러한 것을 누마루라고 하고, 높은 곳을 누마루라고 하고, 여기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머름이라고 해요. 머름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에 앉아 계셨을 때 하체가 안 보이게끔, 하체가 보인다는 것은 남한테 좀 그러한 면을 안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머름이라고 하고 누마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임리정과 저쪽의 팔계정은 전체적으로 여름용의 강학하던 곳입니다. 이러한 문을 복합장지문이라 해서 이 문이 이렇게 합해 가지고서나 위로 걸거든요. 이 문을 이쪽으로 합해 가지고서나 이 등걸쇠 여기에다가 거는 그런 우리나라 조선의 문화는 이게 접이 문화예요. 문도 접고 상도 접고 색상도 접고 병풍도 접고 부채도 접는 그 접이 문화에서 이 문이 복합장지문으로 여름용에서 여기다 걸고 아주 시원하게 강학하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게 구봉 송익필 선생님의 시인데,
차, 김희원, 황산정기. 그런 게 김희원, 황산정기에 대해서 쓴 글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좀 시간상 그렇고 그 차, 김희원에서 차용해서 쓴 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리정 중산기인데 후손, 송익필 선생님 후손이 쓴 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리정이라는 글을 어디서 따왔냐면 시전의 소화에 전전긍긍 여시면 여의 박빙 거기에서 따다 온 글이거든요. 그래서 임자 따다가 오고 리자 따다가 오고, 내용은 아까 밖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몸조심을 하는 거, 살 얼음판을 걷듯이 자기 몸을 잘 감수하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기는 1921년 5월 18일 날 미국 선교사 엘리스 샤프, 우리말로 사예리시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여기 와서 황금정 유치원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 유치원은 이 지역의 최초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팔계정은 유형문화재 76호입니다. 여기는 아까 임리정호고 건물 형태가 똑같아요. 정면 3칸, 측면 2칸. 송시열 선생님이 스승을 기리면서 스승이 강학하던 임리정호고 똑같은 모양으로 바로 인근에 정자를 져가지고 송시열 선생님이 여기서 강학하던 곳입니다. 팔계정은 중국의 팔계벽이라는 그 지명을 따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주역 64개 중에서 8개를 땄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름은 팔계정이고, 춘추 전국시대 순자 말에 만절필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따온 거고, 송시열 선생님이 호가 우암인데 그 호를 어디서 따왔냐면은 주자의 호가 회암이거든요. 그 암자에서 따오고, 고향이 우계인데 그 우자에서 따가서 우암이라는 송시열 선생님이 호를 지은 내역이 거기에 주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초안과 뭉계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따왔느냐면은 남북조 시대의 사용문의 시 지당 생춘초 원료 명금에서 따온 것인데, 이 두 글씨 말고 삼계려, 평주도, 일감당, 도영암 이러한 글자가 있었다는데, 이쪽 넘어가 돌을 떠다가 강호안을 싸고 건축하는데 주춧돌로 썼기 때문에 그 훼손돼서 아마 그쪽으로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청초안과 몽계벽을 보면은 그 뜻을 보면은 청초안은 아주 작은 풀이 나중에 수풀이 우거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몽계벽도 아래에서 깨어난, 그게 목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아래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나중에 큰 닭이 된다는 그런 포부,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님의 포부를 이 글씨에 담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청초안 또는 청초암이라는 글자도 안중근 선생님도 이 글씨를 좋아하셔서 써가지고 지금 진해 해군 박물관에 지금 이 글씨도 보관되어 있거든요. 또한 송시열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은, 송시열 선생님이 편찬하셨을 때 정적인 허적한테 처방전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처방대로 약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는 비상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상을 5개에서 2개를 줄이고 3개를 넣어서 데려 먹었더니 안 났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처방전이 나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대로 처방 원래대로 했더니 낫더라는 얘기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정적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인간성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 내려오고 있고, 초상화를 보면은 아주 씨름 선수처럼 신체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두뇌가 컴퓨터처럼 아주 명석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분이 속담에 회덕선생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하여튼 당대의 조선왕조 실록에 건 3,000번이나 나올 정도로 했다 하는 것은 당대에 하여튼 한 세대를 주름 잡았던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정자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임리정과 여기 팔계정이 왔는데, 이 임리정과 팔계정에서 이중환 선생님이 택리지를 여기서 3년간 집필했다고는 아주 정치도도 좋고 학문하기도 좋고 강학하기도 좋은 장소가 임리정과 그에 따른 팔계정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남욱 선생 글인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찾아뵙고 거울로 삼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고, 저쪽 편에 있는 글은 중수비, 팔계정의 중수비가 되겠습니다. 1913년도 미국 선교사 사이리 씨가 여기 와서 이 지역의 최초 여성 교육기관인 만동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 선교사가 이렇게 기호 유학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 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또 이것도 지역과 바로 기호 유학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걸 허용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이에리 씨는 21년에 황금정 유치원을 세우고 이렇게 여성교육기관 만동 여학교를 여기서 세워서 이 지역에 교육을 이끌어 갔는데, 최근에 1990년대에 와서 이분이 그 모든 공적이 인정돼 갖고 지난 5월 6일 날 우리나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덕의정은 상추지역 제1호로 그전 이름은 여지도에 보면은 수운루라고 있고 수운정이라고 있거든요. 연역은 1793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기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원래는 순조 28년 1828년의 사계에 나타났거든요. 그게 1846년과 1986년까지 그 사계 제12권까지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역 내 은진 사람들이 여기 가서 활쏘기를 했는데, 후에는 공주, 부여, 여산, 임천 등의 멀리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궁솔대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덕의정 계를 조직해 가지고서나 그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그 접장이 누구였느냐면 1846년 양성씨가 양접장 사문 보가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이 덕의정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궁도라고 하잖아요. 궁도는 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제 체격적으로 바른 뜻을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해갖고 속은 덕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이게
궁도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옥녀봉의 관해루라는 그 정자가 있었는데, 그 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이따가 저 사진 도착지에 가서 찍을 때 관해로 옮겨온 그 정자가 저쪽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활쏘기는 우리 조선 왕에서부터 민간인들까지 널리 퍼져 있는 우리 정신문화인 겸 육체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덕유정입니다. 이 덕유정은 강경의 근대사 속에 정신문화의 핵심지가 바로 덕유정입니다. 여기서 덕유정 개원들이나 청년의 모임이라든지 부녀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여기를 감찰하고 긴장했던 것을 기록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